안녕하세요. 건강백세입니다. 매일 사과를 먹으면 의사를 멀리하게 된다고 할 정도로 사과의 효능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먹는 시기와 방법에 따라서 건강에 해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사과에 함유되어 있다는 자연 독소 성분과 사과를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채널 고정. 여러분은 사과씨에 시안화합물이라는 자연 독소가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실, 살구, 사과, 복숭아와 같은 과일의 씨앗에는 자연 독소가 있어서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안화합물 특징으로는 첫째, 과일류의 씨앗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둘째,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셋째, 효소에 의해 시안화수소로 분해되면 청색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넷째, 가열하면 효소가 불활성화되어 독성이 생성되지 않는다 등이 있는데요. 덜 익은 매실을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사과, 복숭아 등의 씨앗을 섭취할 때 시안화합물이 문제가 됩니다. 사과씨까지 먹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사과씨에 이런 자연 독소 성분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실수로라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과일류 씨앗의 시안화합물 부작용을 줄이려면 독성 제거 등 올바른 섭취 방법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은행이나 죽순은 반드시 익혀서 먹으세요. 둘째, 아마씨는 섭씨 200도에서 20분 정도 볶아서 섭취하고 1회 4g, 하루 16g을 초과해서 먹으면 안 됩니다. 셋째, 덜 익은 매실은 씨앗과 과육 모두 시안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술을 담그거나 설탕에 절여서 시안화합물을 분해시킨 후 먹어야 합니다. 사과 언제 먹는 게 좋을까?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과에 들어있는 당분이나 식이섬유, 유기산 성분들의 작용을 고려하여 늦은 밤보다는 아침에 먹는 것이 이로울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만 모든 사람들에게 아침에 먹는 사과가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위장관이 약한 분들이라면 공복의 사과 섭취는 오히려 속쓰림이나 위통 등 불편감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식사 후에 드시기를 권합니다. 소화에는 문제가 없고 변비나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식사 전, 그리고 아침 공복에 물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것이 장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중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저녁 식사량을 반 정도 줄이고 사과를 곁들여 드시면 전체적인 열량을 낮추고 포만감을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먹는 사과는 왜 독이라고 하는 걸까요? 이는 사과에 함유된 펙틴과 유기산 성분 때문입니다. 첫째, 저녁에 사과를 먹으면 펙틴 성분이 위에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가스는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활동량이 적은 저녁에 먹는 사과는 당질이 몸에 저장되면서 중성 수치를 증가시키고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위나 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저녁에 사과 섭취를 삼가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소화력이 좋거나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저녁에 사과를 먹더라도 잠자리에 들기 3-4시간 전이라면 사과를 소화시킬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과 어떻게 먹을까요? 사과 껍질 속 식이섬유와 폴리페놀 섭취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사과를 주스나 즙보다는 생과일로 껍질째 드시기를 권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표면을 헝겊으로 잘 닦거나 물에 씻는 것으로 대부분의 잔류 농약은 제거된다고 합니다. 다만 꼭지 근처 움푹 들어간 부분에 상대적으로 농약이 잔류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하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면 다른 단단한 채소와 함께 사과를 넣고 갈아서 이용하시는 것도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끼니를 대체하는 경우 우유나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여 부족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채, 샐러드류의 사과를 이용하면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더해주어 식사를 더 맛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 얼마나 먹을까요?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서는 하루 필요 열량과 영양소 섭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식사 구성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과일의 적정 섭취량은 사과를 기준으로 할 때 200에서 400g 정도의 중간 크기 사과 한두 개로, 성인 여성의 경우 한 번에 사과 반 개, 성인 남성의 경우 사과 1개 정도를 하루에 2번 정도 간식 또는 후식으로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사과의 효능. 사과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칼로리가 적고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과는 동맥경화 예방에 좋습니다. 사과의 식이섬유는 혈관에 쌓이는 유해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내보내고 유익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사과는 고혈압과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또한 칼륨은 몸속의 염분을 배출시켜 고혈압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 또한 위액의 정도를 높이고 악성 콜레스테롤을 내보내어 급격한 혈압 상승을 억제해주며 페놀사는 체내의 불안정한 유해산소를 무력화시켜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사과는 소화를 촉진합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중금속을 몸 외부로 내보낼 수 있게 돕고 유기산은 장에 유익한 균을 늘려 소화가 잘 되게 도와줍니다. 사과 껍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를 촉진시키고 변을 통해 지방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사과는 폐를 보호해줍니다. 사과에 함유된 캐세틴은 폐 기능을 강하게 하여 담배 연기나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해줍니다. 사과는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사과에는 피로물질을 제거해주는 유기산과 더불어 피부 미용에 좋은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사과는 어깨 결림에 좋습니다. 사과의 과육은 잇몸 건강에 좋으며 사과산은 어깨 결림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과는 화상 및 두드러기 치료에 좋습니다. 사과로 만든 식초는 화상이나 두드러기 등을 치료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사과 보관법 1. 단기 보관. 먼저 상태가 좋은 사과를 선별합니다. 사과를 살펴보고 멍이나 물렁거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골라내세요. 상한 사과와 멀쩡한 사과를 같이 보관하면 안 됩니다. 사과는 부패하면서 다량의 에틸렌가스를 내뿜기 때문에 상한 사과 하나가 모든 사과를 썩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태 좋은 사과는 냉장고 과일칸이나 야채 보관실에 두면 더 오래 신선도가 유지됩니다. 이런 보관실이 따로 없다면 뚜껑 없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장 온도가 낮은 냉장고 뒤쪽에 놓아두세요. 사과의 신선도를 유지하려면 소량의 수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젖은 종이 타올로 사과를 덮어두면 좋습니다. 야채 보관실 온도는 마이너스 1.1도에서 마이너스 1.7도 사이로 맞춥니다. 이 방법으로 보관하면 최장 3주까지 사과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장기 보관. 사과를 장기 보관하려면 사과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태가 좋은 사과도 에틸렌가스를 조금씩 내뿜기 때문에 사과가 상자 속에서 서로 부대끼면 더 빨리 상하게 됩니다. 보관 중에 사과 하나가 썩기 시작하면 그 사과와 맞닿아 있는 다른 사과도 썩게 되는데요. 사과를 하나하나 신문지로 싸놓으면 서로 부딪히면서 상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씨의 자연 독소, 사과의 여러 효능과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 100세 채널에서 유익한 건강 정보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세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